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석범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중의 여론이 자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네. 그 여론을 주도해 가는 척이 교묘하게 조장을 하면 네. 항상 그 모르는 부분은 여론 조장하는 척의 그렇죠. 이해관계에 따라 나오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하면 좋냐 안 하면 좋냐면 개헌하고 싶은 놈이 묻으니까 네. 항상 개헌하자가 많이 나오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자, 요즘 뭐 80%가 나온다, 90%가 나온다는 수술실 CCTV. 네. 예, 이 문제를 이명수 변호사님하고 주말 대담에서도 했어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여론하고 관계없이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왜? 이 패놉티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패놉티콘. 네. 이 전방위로 감시하는 사회. 네. 그래서 디지털 감시사의 일환으로 의사가 이 의술을 인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사람 목숨을 다루는 문제인데 네. 이거를 CCTV로 감시해서 하겠다. 근데 뭐 수술실에서 마취하고 성추행한다, 술 먹고 한다. 그게 몇 개 되겠습니까? 대리 그렇죠. 수술한다. 네. 그거는 극히 일부고요. 그런데 수술을 감시해서 소송이 벌어질 때 CCTV로 감시해서 네. 자료로 쓰겠다라는 부분은 의사 중에 수술하면서 일부러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죠. 그거는. 그리고 솔직히 제가 CCTV가 찍고 있다고 해서 그 의사를 못 믿을 그 정도 CCTV를 찍어야 될 정도로 못 믿겠다 그런 사람한테 자기 몸을 맡기는 환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판검사가 수사하는데 경찰서 조사실에도 다 CCTV를 갖다가 네. 달아가지고 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변호사한테 로비를 받았는지 네. 예? 어떤 뭐 이상한 청탁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 뭐 검사 판사가 전화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압력받고 한 게 한두 번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에 어디를 믿고 근위를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의사의 수술에 대한 부분을 의사를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의술을 인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CCTV로 감시해서 그걸 갖다가 소송의 자료나 시비의 자료로 쓰겠다. 네.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라면 권위가 명예가 없어지는 사회인데 그리고 그러지 그런 않습니까? 식으로 소송을 생각하면서 수술에 집중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과연 그 피해는 누가 볼지.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예. 사람에 따라서 뭔가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 이 수술이라는 게 미묘한 손놀림, 네. 손기술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손기술로 하는데 카메라가 날 찍고 있어. 이것도 내가 이거 긴장해가지고 예. 만약에 뭐 이 수술을 실패하게 되거나 이럴 소지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술장 안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마다 몸 상태나 예. 신체 구조나 체질이나 그래서 다 다르니까. 그때 예. 임기응변을 잘 해야지 목숨을 살리는 거거든요. 열어보고 상황에 예, 따라서 그렇죠.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검사상으로 하고 실제로 배를 열었을 때 벌어지는 일, 또 심장을 열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예를 들면 수술실에 들어가 보면 어떤 혈관을 실수로 이렇게 건드렸다. 그래서 거기서 피가 터진다. 그럴 때도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조작을 해서 그 상황을 위기 상황을 넘기고 그렇게 해나가는 건데 나중에 의료 소송 당할지 모르겠다 하는 상황 생각이 드는 순간 수술 시야에 집중력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서 예, 수술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더 인베이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의사의 절제를 재난에 해야 돼. 따라서 절제를 상황에 해야 되는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절제를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크게 일을 벌리면 그만큼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내가 나의 목숨을 상대 의사에게 맡겨놓고 그 의사를 못 믿어서 감시하겠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불신이 서로 전제된 채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수술실 밖에 입구에 예, 예. 설치를 해서 예.
거기 수술실에서 뭐 이 술 먹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리 수술을 하는 주로 성형외과만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나 체크하면 되지. 네. 수술실 안에 수술 현장에 그걸 투입하는 부분. 이거를 갖다가 퍼플리즘으로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고 네.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게 집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의료사고가 아닌지 상습적으로 의심하고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외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수술에서의 이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사고 소송이 한국만큼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지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외국에는 이미 사법부에서 그 적어도 이 배를 이렇게 위기에서 선장이 몰고 가다가 위기 상황이 놓여서 배에서 취한 어떤 네, 조치에 대해서 선장한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듯이 왜냐하면 선장은 총도 차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수술실이라는 안에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의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게 네. 거의 보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사회의 관행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 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길 지나가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쓰러져서 갑자기 이제 의사가 지나가다 보고 CPR을 했어요. 네. CPR을 하다가 심장 내에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네. 나중에 살아나가. 갈비뼈에 그 부러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그 의사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어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기장이 의사를 찾는다라고 승객 이야기를 하면 그 책임이 그 환자가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이 그 처치한 의사한테 우리나라는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얼마나 나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나중에 그 의료 소송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그래도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윤리 의식으로 환자를 돌보겠죠. 근데 지금 요즘에는 자꾸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환자가 살아난 다음에 그 부차적으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의료 소송을 내요. 그 책임을 그 의사가 다 지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사고를 예방을 하려면 의사한테 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수면은 충분히 취했는지 오늘 또 무슨 어떤 이 기장들한테 하는 것처럼 뭐 알코올은 안 먹었는지 또 오늘은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체크해서 그걸 배려를 해주는 수술에 빼준다든지 뭐 이 수술을 좀 연기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이재명이 이걸 수술 CCTV라고 한번 보세요. 수술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다음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대다수 사람의 가족이니까 그 관계에서 이 수술실 CCTV를 갖다가 언급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언론들이요 이 문제에 뭐라고 할까요? 감춰져 있는 포퓰리즘을 지적을 해서 이건 잘못된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다수한테 이렇게 고압대가 선동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에서 많이 나온다. 근데 수술실에 한번 이제 직접 수술 집도의가 하고 있는 옆에 보조로 이제 저도 인턴 때 학생 때 인턴 때도 많이 들어가 보고 그랬는데 수술장은 분위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냥 기계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몫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 수술실에 참여하는 저처럼 이렇게 보조 의사도 엄청나게 긴장하고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수술실 CCTV의 또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이제 그거를 데이터를 보관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보안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보안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해커들로부터의 그 탈취 전 세계 해커들이 노리고 우리나라 그 수술 장면을 빼가지고 가려고 할 텐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이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게 부차적으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와 환자 간의 수술 받고 받는 사람, 수술하는 사람의 사이에 신뢰관계는 진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대리 수술은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추행 문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성추행 실제로 수술실 분위기가 성추행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최소 인원이 6명, 5-6명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의사들 중에 이제 개원 의사들은 그래 니네들이 항상 그렇게 여론을 그렇게 해서 몰고 가면 결국 법 통과되겠지. 그리고 체념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학병원의 PA, 그러니까 그 불법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교수들이 집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의사가 어시스트를 써야 되는데 PA가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돼 있는 PA가 어시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개복할 때하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다시 닫는 과정을 PA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PA라고 하면 이제 간호사 중에 네, 그렇죠. 수술에 입회해서 보조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간호사죠. 예. 그게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PA는 확실하게 불법 PA는 확실하게 없앨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 의사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방을 2방, 3방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하더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중요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배를 연다면 만약에 배를 여는 과정, 배를 닫는 과정은 다 주변 스태프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제일 중요한 과정을 하고 그 옆방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걸 다 못하게 되겠죠. CCTV가 되면 그거 다 불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지금도 대학병원 유명 교수한테 수술 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리는데 뭐 몇 개월 1년 막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그렇게 기다리는데 만약에 한 집도의가 배를 여는 순간부터 끝날 때 배를 닫는 데까지 다 본인이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되면 아마 2방, 3방이 열리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수술해야 될 환자들이 미뤄지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맹장 수술 장면 얼마에 이제 암흑가에서 사고 팔고 하는 연예인들 그런 일도 발생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다크웹이라고 해서 그런 데서 팔릴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진짜 뭐 아까 이런 그 PA 문제나 또 그 의사가 뭐 이 수술실에 여러 군데를 뛴다든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거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정도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 나머지 수술실 안에서의 영역은 의사의 이 권한을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런 것까지도 다 의심스러우면 이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이 조사, 경찰의 조사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데는 세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결국은 그 실제로 수술 받는 환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의사가 방어 진료를 하기 시작하면 환자한테 알게 모르게 피해가 가는데 환자는 피해 본 줄을 몰라요. 그런 측면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감행했을수록 환자한테는 그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술실 CCTV 뭐 여론이 100%가 찬성하는데도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의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는 의사들의 그 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의사들 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렇게 의사들은 좀 헬프리스 어떻게 이야기하나 무력해졌어요?
그 여론전에 있어서는 의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주장을 해도 의사들이 자기들 이익을 노리고 주장한다라는 그런 쪽이 되면 무조건 반대가 이기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이게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고 네. 이게 어떤 게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 케이스 몇 개를 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한 결정을 판단하기보다 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온 네. 의사라는 이 직업에 대한 시각 그리고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명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말을 해야지 네. 시류에 휩쓸려서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그냥 CCTV 설치해야 된다 이런다고 다 맞다 나도 비인정가 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몰려가는 우리 사회의 이 현상이요 제 우려되고 또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선동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대중을 몰아가는 사회 부분. 네. 대중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을 절대 안 그렇죠. 합니다. 네. 얄팍하게 선동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기울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서 말을 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하면 이익이 되겠는가 이러니까 언론들도 대부분 침묵을 하고 지금 그렇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그 소장님 말씀 듣는 도중에 갑자기 떠오른 게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외과 의사거든요. 네, 그렇죠. 수술실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의료보험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짜로 일반 외과라고 하면 스스로 외과 의사들이 그레이트 서전 이라고 그러니까 제네럴 서저리를 그레이트 서전이라고 보통 본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해 나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외과 보드를 따고 나와서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과에 지원자가 10명 뽑는데 2명, 3명 지원하고 그래요. 일은 힘들고 네. 수입은 낮고 일은 힘들고 나중에 전문을 책임도 따고 크고, 나와서 네. 뭐 그 다음에 미래가 잘 안 보이고 교수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고 왜냐하면 전부 교수 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개업하면 다 힘드니까.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차리기는 어렵잖아요. 그거 쉽지 뭐, 않죠. 예.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과에. 예. 그러니까 뭐 외과, 흉부외과 이런 데는 진짜로 전공의들이 진짜 엑셀런트한 사람이 가야 되는 그걸 과인데 해야 돼요. 예.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엑셀런트한 사람들은 수술 안 하는 과로 다 가고 엑셀런트한 한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만 아마 외과를 선택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외과가 이렇게 위상도 떨어지고 지금 처구도 안 좋고 그런데 수술실 CCTV까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의료 소송에 쓰이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전공의 지원율도 굉장히 낮은데 나중에 누가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실 CCTV가 되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자꾸 터지게 되면 외과 지원자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과는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될 거다. 외과 수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실제로 제가 외과 현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후배들이 양성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도하고 있는 의사들이 은퇴하면 그 뒤를 그 정도 수준의 실력 있는 수준의 그 스킬을 가진 의사가 이어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또 놀라운 조사인데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CCTV에 대해서 13,900명한테 물으니까 98%에 해당하는 13,600명이 설치해야 된다 했다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가 이게 숫자가 많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생각을 거듭해야 민주주의가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한다고 나한테 좋을 일이 뭐 있겠어요? 의사들이 그렇다고 나한테 뭐 떡을 한번 사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실 CCTV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 의사라는 직업의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그리고 인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운 문제가 상업화되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 생명을 살리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갖다가 마치 단순한 어떤 기술자 취급해서 그 기술에 대한 과실을 묻겠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다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외과 수술의들이 거의 사라질 거고 또 그 외과 수술하는 사람들이 긴장이나 이 어떤 당황을 하면서 수술에서 적극적이고 또 응급 대치 등 응급 조치 등의 조치 등에 이 소홀할 가능성도 또 있고 또 그러고 점점 외과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결국은 수준이 떨어지고 기술이 그렇죠. 낮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때우는 그런 양상이 될 거고 그리고 누구도 수술실 안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를 개의치 않고 순간 현장 적응 대응을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수술실 안에서 사망률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암 수술할 때 어려운 부분 제거하기 박리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다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극당이 애가 그냥 끝내가 덮어버릴 나중에 수 있죠. 재발되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생각을 해보기를 국민 여러분한테 제가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급실에서 예를 들면 환자가 곧 죽어가는 상황이 돼서 CPR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처치할 때. 근데 만약에 처치할 때 옆에서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계속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랑 그런 문제도 또 등장할 수 그런 있겠네요, 상황이 응급실은. 있습니다. 그런 예, 상황들. 참 답답한 이 현실이라 봅니다. 네. 자, 이거는 또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엊그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방송 이제 그 기자들하고 대담 같은 걸 할 때 고개를 많이 돌려서 한 740번 정도 돌렸다, 뭐 50번 돌렸다, 누가 세 번 모양이에요. 그 고개는 왜 돌립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이제 저는 뭐 이제 그거는 습관이기 때문에 고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치기는요. 그리고 이제 긴장하면 할수록 고치기 힘든 습관이 더 나오죠. 저희가 여러 기자들이 온 사방에 이렇게 많이 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이제 중요한 순간에 서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의식 자체가 그게 뭐 완전히 능수능란한 이 프로가 아니면 그렇죠. 의식을 하게 되고 대중을 의식을 상대로 하게 되면 이제 이 그 애기치 못했던 습관이 나오는 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서서히 익숙해져 가면 도리도리 고개를 그 연설할 때 양쪽을 돌렸던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긴장을 덜 하게 되잖아요. 긴장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컨트롤을 못 하니까. 아무튼 저는 윤 총장의 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그 연설문 내용에 굉장히 이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반이 저 보니까 이게 대중 앞에 노출됐을 때 좀 대중들이 막 시끄럽고 떠들고 막 기자들이 묻고 이런 어떤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항상 여기 눈 주변에 여기가 빨개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긴장하게 되면 그것도 긴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피가 몰리잖아요. 피가 긴장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홍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본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연설을 한 적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그런 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되어 가면 예. 그런 게 없어지죠. 아, 그래서 익숙 안에서 예, 예, 긴장하는 단계다. 예, 예. 이렇게 보는데. 네. 자, 전체로 보면 예. 뭐 서울대 법대를 갔으니까 공부는 잘했을 건데. 네. 예. 근데 좀 이렇게 어릴 때 사진이나 이런 걸 보니까 좀 이런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개구장이거나 예. 좀 뭐라고 할까요? 공부를 잘하면서도 별로 모범생 스타일은 아닌 모습이 사진에 딱 보이는데 그래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근데 사진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알 수 있죠. 사법고시를 구수했다라는 거. 그걸 보면 공부 말고도 다른 데 관심이 많다. 관심이 많으니까 구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저것. 자, 구수를 보통 사람이면 네. 힘들죠. 너댓 번 떨어지면 포기하는데 포기하는데 뚝심이 있는 거죠. 뚝심이. 이제 저 스타일에 이제 저 부인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예.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제 여러 군데 공개가는 쪽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제 이 부인에 관한 뭐 접대원이었다. 예, 예. 호스티스였다. 예, 예. 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선배 검사와 동거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소장님의 예. 평가가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든 상관없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개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판단에 이 사람이 진짜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그 부인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캘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거 관심 없다. 그러면 어떻고 이거면 어떠냐.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에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돌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개혁 정치를 하고 문가리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한국 전직 호스티스 연합회 뭐 네. 이런 게 없는지 예. 따져야죠.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 호스티스 한 사람은 네. 아무것도 못하냐 이런 이야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자. 아르헨티나의 에바 페론 네. 있지 않습니까? 에바 페론은 예, 술집 여ገብ이었죠. 예. 동크라이폼이 아르헨티나 주인공인. 예. 예. 그 사람도 아르헨티나의 국모가 됐지 않습니까? 뭐 보니까 뭐 많이 배우고 좋은 집에서 난 사람도 뭐 저기 대통령 부인 됐다고 별로 특별한 거 그렇죠. 없었다. 예. 예. 그래서 뭐 저는 이 개인 본인과 관련된 비리에 예. 의혹에 예. 부패나 이런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 있고요. 근데 이재명이 공격을 할 만한데 윤석열 공격을 좀 안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윤석열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첫 번째는 그게 있고 그래서 네. 윤석열이 후보로 올라오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죠. 자기하고 네. 대치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기득권대 반기득권. 예. 뭐 이재명이 반기득권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면 예. 순망치안이라고 예. 둘 다 이제 그렇죠, 이 그렇죠. 지금 많은 여야 후보들이 있지만은 예. 대통령에 끝까지 뛸 만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예. 이제 윤석열이 무너지면 그렇죠. 예. 이제 자기가 이제 타겟이. 대통령직을 끌고 가야 된다. 어쨌든 개헌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여야에 있다는 거는 그렇죠. 알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죠. 아주. 네. 그걸 좀 의식하고 있다. 이래 예, 보기도 예, 하더라고요. 예. 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재명은 윤석열이 빨리 무너지면 이재명이 혼자 끌고 가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를. 예, 그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둘이 붙을 때 예, 예.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예, 예. 지금은 건드리지 말자. 예, 예. 뭐 이런
부분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약삭 빨라요 이재명. 계산이 딱 네. 오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지금 김석봉 원장님 모시고 수술실 CCTV와 또 윤석열 전 총장 출마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